오늘 아무래도 내마녀의 날이죠. 춤추고 있네요, 진짜. 현재 호가 분위기가 롤링이 엄청납니다. 3시 24분이니까 끝까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3,300 시대에서 함정남 사장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십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뭘 축하해 주시는 거죠? 3,300 시대. 네. 네. 네, 저희가 다 처음이어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품어도 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라는 기대, 그리고 대통령의 톤 정도를 확인했었던 오늘이고, 네. 오늘 일단 마녀들이 춤을 추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일까요? 네. 오늘 가장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주주 양도세의 네. 기준이냐. 이것이 이제 그냥 갑시다 아니면 또는 100억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를 시장은 조금 기대했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50억 정도로 될 것이 나는 괜찮아 보인다. 약간 기존에 뭐 이런 예상할 수 있었던 네. 그러니까 그 말하고 나서 장이 좀 빠지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죠. 현재 분위기에서는 50억 유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오늘 내마녀의 날이라는 복합적인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시장이 좁은 박스꺼진 것 대비해서 네. 너무나 극단적인 비관론과 이제 긍정론이 맞물려 있었고 실제로 조회수는 비관론이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시장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공감할 수 없다라는 점과 이유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지수가 최고치를 돌파하고 나니까 비관론은 이제 싹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부터 조심해야 할까 합니다. 이 조심해야 한다는 뜻은 예. 지수를 리스키하게 보고 꺾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흥분을 좀 낮추고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자라는 뷰로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어제 P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네. 낮게 나온 건 좀 이례적이죠. 그럼 우리 그냥 결론부터 생각해 봅시다. 오늘 CPI 모르겠지만 고용이 축소되고 PPI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업이 벨트를 졸랐다는 소리예요. 그죠? 싸고 쥐어짰고 네. 고용은 안 했다라는 네. 뜻이니까 이것이 관세 때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관세가 있는데 제품 가격을 인하를 할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 CPI는 예상 정도 또는 그거보다 조금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PPI까지 낮아진 마당에 지금 시장이 9월 달에 다음 주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100% 반영이 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때문에 무엇이 좋다라는 말은 이제 저는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과거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할 때 국채금리가 막 내려갔다가 예. 실제로 금리 인하가 딱 일어나고 나면 그 이후에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간간히 나왔었는데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충분히 심리가 선반영됐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지만 오라클이 끌고 간 증시였거든요. PPI 때문에 끌고 간 증시라기보단 예. 오라클이 데리고 간 증시였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시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봐야 내가 좀 흥분하지 않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오히려 역으로 지금부터 뭘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뭐 조심하고 싶으세요? 내 마음?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주식시장은 마음이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백전백승이 안 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네.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적을 하려고 해요. 네. 주식 종목만 잘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는 나에 대한 이해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잡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는 일단은 기업이 벨트를 졸랐어요. 네. 누군가는 관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기업이 벨트를 졸랐다는 얘기는 아직은 가격 정가를 못 시킨다 소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0월부터 발표된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투자도 축소됐고 모든 것을 지켜봤었고 발을 띄었었던 이었기 때문에 10월부터 발표된 실적은 조금 얻어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이 부러지는 것을 금리 인하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기대감으로 이제 이런 변수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리스크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테나를 프랑스 쪽에 좀 세워놓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재정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환율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안테나 하나 정도는 세워주자. 세 번째는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면 우리나라는 9월 말로 진입이 됩니다. 9월 말로 들어가면 추석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길거든요. 안 그래도 분기 말이기도 하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추석 때 이렇게 직원들 떡값도 줘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일단은 자산을 한번 회수하는 성격과 9월 말에 어떤 이러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추석 전에 자금을 일부 회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겪고 나면 그 이후에 올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는 PPI도 서서히 올라가고 CPI도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이 온다면 급격하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서서히 올라가게 된다면 이것이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3,000원짜리가 5,000원 되면 안 사 먹죠. 빵이. 근데 3,000원짜리가 3,500원 됐다가 두 개의 묶음에 뭐 이렇게 8,000원 됐다가 가격을 혼돈하면서 서서히 정가가 시키게 되면 그것이 인플레 장세가 돼서 그리고 미국은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양쪽 날개 버팀목으로 증시는 그 이후에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 제가 바라보는 리스크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 만약에 실적 때문에 10월이 조금 불편한 이슈가 온다면 시장은 테마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증시는 역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여전히 뷰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민감도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부분이시네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의 전통 주도 섹터로서의 조방원의 역할과 또 금리 인하 국면으로 온다면 새롭게 불어닥칠 성장주단의 벌세스 구도, 그러니까 대결 구도가 또 펼쳐질 것 같기는 한데 우린 투자자로서 비중 관리 잘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조선방산 원전부터 대본에 없었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조방원. 조선은 지금 대형주들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소형주 단에서 확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좀 충분히 올라온 기자재 단에서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종목별로는 조금 이제는 좀 과잉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큼 올라온 종목들도 눈에 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조선주가 다시 가는 것이 대형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 조선을 살 수 있느냐라는 뷰를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꺾일 것 같지는 않다. 내심 여전히 아직은 기대감을 적어도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본적인 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사는 종목별 차별화가 심한 데인데 제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부터 가장 눈에 씌었던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였고 그리고 세트레가이가 오늘 강하게 모습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정통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보고 있다가 타이밍이 오면 트레이딩 정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주는 별도로 봐야 되는 시그널이 오늘 제 개인적으로 떠서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는 우주와 관련된 공부를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원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진짜 안 떨어지네요.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버티죠. 네, 원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앞으로 이어질 유럽 플러스 중동 국가들 이쪽에서 나오게 될 수주와 관련돼서 그것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때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가 입찰 받아서 건설할 것. 그러니까 앞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수주를 받아가는지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될 테니, 근데 언제 이제 뭐 앞으로 일정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뉴스가 하나 나올 때마다 주가가 자극을 받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장기 플랜을 갖고 나 계속 주가를 모아가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원전주가 거기에 딱 적합한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조방원과 반대로
금리 인하하면 예.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뭐 반도체 바이오는 다 아시니까 기본은 저의 마음의 본심의 탑픽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탑픽이고요. 번하지 않으셨어요, 바이오. 네, 예. 바이오가 탑픽이고요. 예. 제일 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기대치를 일단 내려놓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고 적당한 조정도 납득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큰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질 때도 시장 상황을 분위기면서 납득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 반도체 기본 베이스로 보고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한 번씩 짤막하게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금리 인하할 때 전통 수혜 섹터가요. 트로이카 업종이라고 있어요. 금융, 그러니까 은행, 증권, 건설이거든요. 네. 여기가 금리 인하가 될 때 외국계 자금이 한국의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기대를 가볼 수 있는 것이 달러 약세 기조에 의해서 미국으로 쏠렸던 자금이 신흥국으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 상법 개정을 하든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런 기본 베이스를 가져갈 때 지금 지수 사상 최고치잖아요. 거기에 상법 개정과 세적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도세 기준을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자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어쨌든지 간에 기대에 못 미치도록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주 특히 그 안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다양한 이슈가 맞물린 증권주는 탑픽으로 뭐 조정을 줄 때는 언제든지 좀 눈여겨봐야 될 최선호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주 내에서. 두 번째는 건설주인데요. 최근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정책도 한다 해가지고 공급으로 한다 뭐 이런 이슈인데 글쎄요. 아파트 공급 이슈만으로 건설주가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결국은 도시개발 프로젝트 SOC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것과 오히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뭐 대북과 관련된 경협 사업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빠르지 않나라는 정도 일각에서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10월에 금리 인하 단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아직은 조금 급할 필요는 없다. 아파트 건설을 한다, 공급을 늘린다는 이슈를 건설주 사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화학주인데요. 요즘 예. 대한유화가 좀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흑자전환 될 것이다. 흑자전환, 참 화학주에서 흑자전환한다라고 하니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리포트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아직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네. 이쪽은 잘 못 가잖아요. 화학주가 기본적으로 못 가는 이유가요. 중국의 압도적인 공급 과잉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는 중국이 공급 과잉을 할 수가 없고 증설 또한 멈출 수밖에 없고, 막는 것도 당연하고 다운 이 사이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서 리포트들이 다 좋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좋게 봐도 보수적으로 봐도 느낌 정황상 추론상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정도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중국의 구체적인 감산 이슈를 막연하게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 섹터를 얘기하고는 핵심 본심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금리 인하기엔 정부가 SOC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건설주들이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있었을 때는 인프라 투자하는 관련된 주들이 움직였었어요. 인프라 투자했었을 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뭐가 갔었냐면 5G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KMW가 10배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인프라 투자한다고 했을 때 풍력.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시총 1위가 풍력주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아시죠? 그 타공인가 제가 지금 유니스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건설, 풍력, 5G였다가 이번에 만약에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수혜를 얻는 그림이 있다면 에너지 전력원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풍력과 태양광은 조금 애매한데 그 과정에서 원전이 크게 한 차지를 차지하면서 미국 시장을 랠리를 가고 있고 원전 투자의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사 났죠. SMR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소 에너지가 좋을 것이다. 원전 매도, 수소 매수.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소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의 마지막 끝인데 이거 50년 걸려요. 그린 수소는.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친환경이 원전인데 데이터 센터만 봤었을 땐 수소가 아니라
SOFC가 이 자리에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환경과 맞물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투자 사이클과 맞물릴 수 있는 너무나 맛깔나는 이슈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테마의 오늘 시작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블루에너지는 주가가 계속 올랐다가 이번에 쏜 거거든요. 범한 퓨얼셀 차트 나오네요. 범한 퓨얼셀은 별도입니다. 한선에너지랑 듀산 퓨얼셀이 대장이고요. SK 에코플랜트는 뭐 장외니까 두고 SK 이터닉스가 못 오른 건 좀 아깝긴 한데 범한 퓨얼셀은 SOFC에 대해서 이제 나도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저 종목은 끼가 있어요. 잠수함에 들어가는 수소 엔진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과 관련돼서 SOFC 관련된 주들은 매우 예의주시할 테마로 등극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다 근거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